WTI 원유 가격이 불과 9일 만에 60% 넘게 폭등하며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 척의 선박들이 미사일 공포에 질려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을 때 오직 대한민국 유조선 이글 벨로고마는 최대 출력으로 그 지옥 같은 해협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 배 한 척에 실린 기름 200만 배럴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하루 동안 쓰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만약 이 배마저 멈췄다면 당장 우리 집 앞 주유소는 문을 닫고 마트 물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을 것입니다. 일본은 겁이 나서 46시간이나 숨어 다녔고 중국은 이란과 협상하느라 11일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이런 무모한 돌진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십 년 전 사막에서 흘린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배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2월 28일에 75달러였던 기름값이 딱 9일 만에 111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통장에 구멍이 뚫리는 아주 무서운 소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쓰는 기름의 무려 95%가 바로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는 그냥 모든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들이 길바닥에 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두부나 콩나물 가격도 사실은 다 이 기름값에 달려 있습니다. 밭에서 캔 채소를 트럭이 싣고 시장까지 오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채소값도 오르는 이치입니다. 혹시 1973년에 있었던 오일 쇼크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 있어서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때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는 빨간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환율까지 같이 춤을 춥니다. 우리는 기름을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니 환율이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이란 해안에서 드론 한 대가 뜨면 우리 동네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이 들썩이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포장지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원가가 오르니 결국 우리가 사 먹는 간식 하나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항공료는 또 어떻습니까? 여름에 손주들 보러 가려고 예매해둔 비행기표 가격에 유료 할증료가 붙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소장이 국제 유가를 200달러까지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쳤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고 마트 가격표가 바뀌는 그 무시무시한 연결고리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 일본은 무서워서 뱅뱅 돌아가고 중국은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 배만 그냥 돌진했을까요? 옆 동네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사실 이런 큰일이 터지면 내 배만 무사하면 된다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 인심인데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일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아주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지요. 이번에도 봉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일본 배들은 마치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처럼 레이더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자기 정체를 꽁꽁 숨기고 일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기어간 것인데 평소 같으면 금방 지나갈 길을 무려 46시간이나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전쟁터에서 위장복을 입고 땅바닥을 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하면 사실 일본은 집에 먹을 게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비축해둔 기름이 무려 200일치나 됩니다. 반년 넘게 기름 한 방울 안 들어와도 끄떡없으니 비용이 2배로 들든 말든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뱅뱅 돌아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영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겁도 많다 싶으시지요? 그럼 덩치 큰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평소에 이란이랑 아주 친한 척을 많이 했습니다.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기름도 많이 사주는 아주 통 큰 고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해협이 막히니까 중국 배들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란이랑 협상하고 허락받는 데만 무려 11일이나 걸렸으니 그동안 중국 선주들은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일본은 무서워서 숨었고 중국은 아쉬운 소리 하느라 시간을 다 버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배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일본처럼 200일치나 쌓아둔 기름도 없고 중국처럼 이란이랑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새벽에 아무 위장도 없이 그냥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만든 기적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과연 이란의 그 무서운 군인들이 왜 우리 배만 그냥 보내주었는지 그 기막힌 뒷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용감한 주인공인 이글 벨로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무려 336m나 되는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더 길고 아파트 60층 높이의 건물이 바다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에 우리 국민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200만 배럴의 원유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무전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 척의 배들이 겁에 질려 멈춰서 있었습니다. 보험사들도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보험 계약을 끊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배와 기름값만 합쳐도 수천억 원인데 만약 공격이라도 받으면 그 모든 책임을 선장과 선원들이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글 벨로호 선장은 엔진을 최대로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스쿼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얕은 곳에서 이 거대한 배가 속도를 높이면 배 뒷부분이 바닥 쪽으로 쑥 가라앉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 밑바닥이 바다 아래 바위에 닿아 구멍이 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니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 같고 빨리 가자니 바닥에 부딪힐까봐 걱정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원들은 침묵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한국 경제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레이더에서 스스로를 지우지도 않았고 비겁하게 이름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최대 속력으로 그 좁은 해협을 가로질렀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모한 객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용기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뱃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자부심과 맷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왜 우리 선원들이 이토록 당담할 수 있었는지 그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뜨거운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듣기 힘든 우리 아버지들의 인생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두십시오. 여러분, 80년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텔레비전에 전쟁 소식뿐이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무려 8년 동안이나 지독하게 싸웠던 그 시절 이야기 말입니다. 세상은 그때를 탱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유조선을 뜻하는 탱커들이 바다 위에서 미사일을 맞고 터져나갔기 때문입니다. 500척이 넘는 배들이 공격을 당하고 수백 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다 위에 기뢰가 둥둥 떠다니고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무서워서 뱃머리를 돌리거나 아예 운행을 포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 배들은 그 불바다 속을 유유히 지나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선원들도 사람인데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미사일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무서웠지만 가야 했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안 가져가면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굶고 공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위험 수당 조금 더 받는다고 목숨을 걸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독한 책임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빈모습을 보고 자란 후배들이 지금 이글벨로호의 조타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독한 경험들이 수십 년간 쌓여서 지금 우리 선원들의 몸속에는 특별한 유전자가 새겨졌습니다. 공포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공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 화학 운반선이 이란에 납포되어 선장님이 95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런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이 바닷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배달의 민족이라며 농담조로 말하지만 그 속에는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란은 왜 하필 우리 배를 그냥 보내줬을까요?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던 그 서슬퍼런 군인들이 왜 태극기를 단 배만 보고 입을 꾹 다물었을까요? 여기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테헤란로라는 이름에 얽힌 아주 기막힌 기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왜 하필 이란 수도의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사실 이 이름은 1977년에 서울시와 테헤란시가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기로 약속하면서 생겨난 아주 특별한 징표입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섭씨 50도가 넘는 이란의 뜨거운 사막으로 떠나셨습니다. 현대건설이나 대림상업 같은 우리 기업들이 그곳에서 도로를 닦고 발전소를 세우며 정말 내 집 짓듯이 정성을 다해 일을 주었거든요. 이란 사람들은 약속한 날짜를 칼같이 지키고 건물도 튼튼하게 짓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쌓인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도 우리와의 인연만은 쉽게 끊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우리 은행에 이란 돈 70억 달러가 묶여버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9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수십 년을 함께 땀 흘리며 일해온 이웃이라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날 새벽 이글벨로호가 최대 출력으로 해역을 통과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가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냐고 물었다고 하지요. 한국으로 가는 배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 무서운 군인이 아무 말 없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막의 떼약볕 아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흘린 땀방울이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우리 선원들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 것이라 믿습니다. 동네에서도 평소에 정직하게 일 잘해주던 아저씨네 집 배가 지나가면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모른 척 길을 비켜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쌓아온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끈끈한 의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복잡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참 우리네 인생사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떤 묘수를 짜내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외교전쟁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오랜 우방이자 든든한 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형님이 옆집이랑 크게 싸움이 났는데 우리더러 좀 도와달라고 하면 참 난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덴만에서 해적 잡던 우리 청해 부대를 불러서 이란 근처 바다를 같이 지키자고 손짓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기름의 70% 넘는 양을 바로 그 동네에서 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총을 들고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대놓고 노려보기 시작하면 당장 우리 유조선들이 그 바다를 지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카타르에서 오는 천연가스도 이 길을 통과하는데 이게 끊기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 전기도 위태로워집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인데 기름 때문에 공장이 멈춘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쪽 저쪽 눈치를 살피며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기는 하되 미국이랑 같이 이란을 공격하는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식입니다. 대신에 우리 배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며 이란에게도 살짝 윙크를 보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며 원칙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린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런 여우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28일 새벽에 이글벨로호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아슬아슬한 외교의 결실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긴박했던 이야기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 가격이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마지막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먼 나라 바다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집 부엌까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 굴리는 비용만 느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트럭 운송비가 오르면 시장 배추 가격이 바뀌고 과자 봉지 하나 만드는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까지 다 같이 들썩이는 것이 오늘날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남들은 계산기 두드리고 눈치 볼 때 우리가 그냥 뚫고 나간 건 사실 멋부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믿을 건 사람의 깡과 부지런함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전쟁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실 때 가졌던 그 지독한 고집이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글벨로호가 멈추지 않고 달렸기에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 기름통이 채워지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건 어려운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맷집 좋고 든든한 나라라는 사실에 새삼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겁이 나서 숨고 며칠씩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 배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당당히 바다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아버지들이 머나먼 사막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 오늘날의 우리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식탁과 따뜻한 방 안의 온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쟁이 비록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응원한다면 그 어떤 험난한 파도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오늘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을 우리 대한민국 선원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리고 이 유익한 정보가 주변 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게 공유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제정세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상황에 따라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